인생을 걸어온 시간들이 문득 손에 잡힐 듯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요. 바쁘게 달려왔던 길 위에서 문득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써야 후회하지 않을까? 인생 후반전은 젊음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열리는 또 다른 무대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 실패, 재산, 명예 모두 내려놓고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생각.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챕터 1.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위해 애를 씁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꿈을 위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원에 안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 몸을 돌보는 것. 아침에 가볍게 눈을 뜨고 밤에 고요하게 잠들 수 있는 것. 그 평범함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도 밤새 놀아도 몸은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작은 통증이 오래 가고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게 되지요.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꿈도, 사랑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희미해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이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던 순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입니다. 아프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작은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이 소박한 행동들이 10년, 20년 뒤 나의 삶을 지켜줍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내 하루하루를 소중히 다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몸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웃게 할 것입니다. 챕터 2. 욕심보다 내려놓음의 미학.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인정.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득 깨닫습니다. 쥐면 줄수록 손안에는 고통도 함께 쌓여간다는 것을요. 손에 가득 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나를 웃게 했던 소소한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인연,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 꼭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때로는 놓아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속 묵은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봅시다.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불안, 그리고 필요 없는 욕심까지 비워야 채워집니다. 인생 후반전은 가득 쥐는 게임이 아니라 가볍게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챕터 3. 진짜 친구는 시간이 증명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수많은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단 한 사람. 말 한마디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진심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간관계는 세월을 견뎌야 진짜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혀있던 인연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눈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머물고 싶다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따뜻한 마음 하나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 웃으며 커피 한잔 하는 것, 별말 없이 나란히 걷는 것, 그 조용한 시간들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을 때의 인연은 시끌벅적했지만 인생 후반의 인연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관계를 넓히려 하지 말고 관계를 깊게 가꾸어 갑시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보세요. 때로는 그 한 통의 연락이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챕터 4. 배움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미 늦었어.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늦었을까요? 65세에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연 사람도 있습니다. 70세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 작은 공연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매일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배움은 다릅니다. 나를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 해외여행을 꿈꾸는 것도, 요리를 배워 가족에게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는 것도, 글을 배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도 모두 멋진 배움입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가 굳는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굳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도 마음도 점점 다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순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TV 앞에만 앉아 심심하다고 한탄하는 대신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악기 하나를 만져보세요. 그림 한 점을 그려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서 다행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작은 배움 하나를 시작해 봅시다. 챕터 5. 돈보다 중요한 시간 관리.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때로는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시간이라는 걸. 수술실 앞에 선 어떤 남자는 말했습니다. 1억이라도 줄 테니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돈처럼 저축할 수도 빌릴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을 땐 시간을 막 써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넘쳤고 기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목숨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라고 미뤄둔 일들이 결국은 영원히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랑한다 말할 기회도, 감사하다 전할 시간도 다 준비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한 챕터라도 시작하세요.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단 한 줄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허비하는 시간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 삶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챕터 6. 가족과의 시간. 늦기 전에. 언젠가 해야지. 다음에 가야지. 시간 나면 연락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한 번만 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뭐든 할 텐데. 우리는 가족이 늘 곁에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음이 없는 이별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멀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미루고 외면한 시간이 결국 가장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뭔가 해주려고요? 가족은 돈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맛있는 밥 한 끼,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더 소중합니다. 부모님은 점점 작아지고 아이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전화를 걸고,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후회는 그때 조금 더 같이 있어줄 걸, 그때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입니다. 가족은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합시다. 함께 웃읍시다.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챕터 7.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만 문득 거울을 보면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남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삶이 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웃어야 합니다.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온 그녀는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좀 사랑해 볼 걸 그랬어.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고마웠던 일,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연습.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회복해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남이 기대하든 말든,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를 향한 응원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찬란한 여행으로 바꿔갑시다. 인생 후반전은 젊은 시절의 연장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했고, 때로는 눈물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은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사람들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지금. 아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나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조용히, 단단하게, 찬란하게.